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제작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그런 흐름이랄까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만들기를 합니다. 근데 AI가 나오면서 많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저희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제는 영상 제작을 많이 하시고 하죠. 저 같은 사람이 딱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영상 제작하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을 챗GPT 교육을 해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때 어떤 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툴이 이러한 영상 작업을 하시는 초보자님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툴인 것 같아서 특히나 동화책이랄까요? 애니메이션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초보자가 완전 챗GPT도 모르는 초보자가 만들기에 좀 편하게끔 이런 아이디어로 나온 AI 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툴을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영상 툴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영상 제작을 한다 하면 대개 이런 스토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스토리를 먼저 만들죠. 그래서 워낙 요즘에는 스토리를 만드는 게 잘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챗 GPT나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LMM 툴을 가지고 스토리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스토리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미지 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물론 스토리가 나와서 바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드전이나 플럭스나 요즘에 나오는 이미지 FX나 이런 툴을 가지고 이미지 생성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애니메이션 해주는 영상화 작업을 해주는 툴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클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툴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원 같은 것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애니몬이라는 그런 툴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뭐 루마도 있을 수 있고 하일루어 AI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여기에 립싱크를 할 수도 있죠. 립싱크를 하는 경우에는 또 AI 음성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죠. 그게 보통 텍스트 투 스픽이라 해서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나레이션이나 음성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들어갈 배경 음악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수노 AI 같은 거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해드릴 뭐 뮤레카라는 AI 툴 이런 게 음악을 만드는 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스토리로 이미지 제작하고 영상화 시켰고 나레이션 대본 있고 음악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때 필요한 게 캡컷 뭐 프리미엄 프로 이런 것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성본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리드키즈라는 AI 툴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리드키즈라는 AI 툴은 나온 지는 꽤 됐고요. 처음에 저도 이거 나왔을 때 사용을 했는데 너무 버벅거리고 활용도가 좀 없어서 그냥 즐겨찾기만 해놓고 있었는데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가지고 그나마 예전보다는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좋은 툴로 변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요. AI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 AI가 아직 많이 접해보지 않은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나만의 스토리를 짜면 이미지 만들고 뭐 애니메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본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다. 초보자가 이용하기는 좀 편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영상 같은 거를 조금 만들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PC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로딩하는 게 좀 속도가 느립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느리다. 그리고 좀 퀄리티 있는 작품을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자가 편집이나 수정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편집이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자유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에게는 좋아 보이고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안 된다 해서 향후에도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발전 가능성이 높다. 초보자가 진입할 수 있는 동화책,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그런
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다 하면 지금 수준으로는 제가 오히려 만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같은 결과물을 봤을 때. 근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툴이 생김으로써 훨씬 빠르게 제작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만약에 작업을 한다 하면 스토리나 이미지 프롬프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작업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개인의 스토리를 만들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일들이라면 나만의 GPT-S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미리 작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나만의 GPT를 만들었는데 동물 애완에 관련된 영상 제작을 할 때 대본과 이미지 생성용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GPT-S.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어떤 동물을 해볼까요? 개구리라고 해볼까요? 개구리라고 단어만 치면 개구리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면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리드 키즈라는 AI 툴로 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개구리라는 단어 하나만 쳤을 뿐인데 이렇게 스토리가 나온 게 보일 수 있죠. 리즈 키즈라는 저런 툴이 없었으면 저는 이제 밑에 나오는 이런 이미지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미지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생성을 복사 붙여넣기 반복 작업을 해서 그 나온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화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스토리만 가지고 진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복사 붙여넣고 리즈 키즈라는 AI 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 오시게 되면 이렇게 홈 화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그림책을 만들 때 AI로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스토리를 여기서 직접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AI를 생성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세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스토리를 한다. 그리고 순서대로 하는 걸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동화책을 만들 때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동물을 의인화할 건지 의인화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내용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화책 사이즈를 정 사이즈,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그런 것까지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간단한 내용을 입력을 하면 이 AI가 자동으로 작동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클로드나 챗GPT나 이런 툴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겠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지정하시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만자를 넘으시면 안 되고요. 하기야 만자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크레딧 소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최소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1000자 이상으로 진행을 하시고 가능하면 등장인물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으면 AI가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당연히 동화책이니까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챗GPT나 클로드로 만드는 스토리를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에서 참고삼아 테스트한다고 가져왔는데 800자 정도 돼서 또 추가로 조금 더 스토리를 좀 증가해서 1200자가 넘는 양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 아예 내가 템플릿을 가지고 템플릿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쭉 보고 이 템플릿으로 사용하면 좋겠네 라고 하시는 거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사용,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넣어주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개구리의 애환 이런 스토리입니다.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1:1 사이즈로 저는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역할 목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AI가 분석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역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역할 분석이 개구리하고 파리가 나왔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개구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곤충이 있네요. 주인공이 개구리고 이렇게 해서 역할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할 기본 정보 확인했습니까? 확인 후엔 수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더 해볼게요. 오늘의 이름은 개구리, 습지의 놀라운 히어로. 네,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할 개구리고 비의인화로 되어 있고 수정을 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 뭐 따로 수정 코드가 없어요. 성별만 수정 코드가 있는데 지금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보시겠지만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쪽 회사에다가도
수정하는 게 너무 좀 없다. 좀 자유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역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 스토리를 관련해 가지고 역할이 나왔으니까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로 할 거냐 그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을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 스타일들이 꽤 많으니까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본 스타일이 있어서 그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는 이런 기발한 만화 스타일로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만화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눌러서 스타일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개구리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개구리 V나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안 쓰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런 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것까지도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생성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셔서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편집으로 들어가서 직접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그런 게 싫어서 이런 AI 툴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초보자를 위한 동화책 만들기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만들어지는데 1분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30초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또 생성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선택을 하자면 저는 4번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파리를 생성해야 되는데 파리 같은 경우는 크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스토리상 그래도 주인공, 부주인공으로 지금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드저니를 보면 아까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나오잖아요. 이미지를 그리면 여기 아마 미드저니를 차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개가 나오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파리가 또 생성이 되는데요. 좀 파리도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인 개구리하고 파리까지 생성이 됐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를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토리보드가 짜졌는데요. 앞표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 원문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한 커트, 두 커트, 세 커트, 네 커트로 해서 13장이 작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이게 수정하기가 어려워서 글자를 좀 한번 읽어보고요. 수정을 조금 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삭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한번 다 써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울음소리. 멀리서 들으면 개굴개굴 하고 귀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까이서 들어보면 거의 뭐 EDM 페스티벌 수준이야. 실제로는 잠 못 자요 하고 민원도 들어오는 동네도 있다. 그래서 이 글은 너무 길어서 요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한테도 눈물 나는 인생이 숨어 있다. 개구리들은 물 없으면 살아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비가 와야 웅덩이가 생기고 그 안에 알낳고 올챙이가 자란다. 햇빛 쨍쨍하면 물 다 마르고 그대로 말라 붙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개구리들 웃긴 친구들 아니다. 농가 습지에서 지키는 중요한 생태계 히어로들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같은 해충 잡아먹고 다른 동물들이 살아가기 좋게 균형도 맞춰준다. 있을 땐 티 안 나도 없으면 생태계가 흔들릴 정도로 중요한 존재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오늘의 요약. 작지만 강력한 점프. 혀로 먹이를 낚아채고 소리를 내고 있는 소리꾼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뭐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 이것까지 삭제할까 하다가 이것까지 해보죠.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생성이 돼요. 이제 장면마다 이제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장면마다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도록 하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총 13페이지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료 사용자로 돼 있긴 한데 몇 개까지 대기를 시킬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현재 요금제에서는 한 번에 4개 작업까지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요금 체계를 더 업그레이드하면 8개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개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첫 장면이겠죠. 첫 장면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물방울 표시가 있는 꽃이 있는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으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번째 장면, 개구리가 뛰어가는 장면이네요. 저는 네 번째 걸 선택을 할게요. 네 번째 거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도 선택을 합니다. 요거는 아마 점프하는 장면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네요. NBA 선수처럼 점프를 잘한다. 뭐 그런 내용이라서, 점프하는 장면, 요거는 세 번째를 한번 선택을 할게요. 세 번째 선택.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또 생성을 눌러주고요. 둘, 셋, 넷. 그 다음에 잘못 뛰어가지고 도로에 떡 하면 다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도로니까 1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면은 먹이를 혀로 낚아채는 장면. 아무래도 파리가 좀 작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1번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연못이 나오고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다가 논두렁을 엄청 높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잘못 날면 도로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먹이를 혀로 먹는다. 그 다음 장면이 뭔가요? 일단 스토리를 한번 보고 선택을 할게요. 스토리가 꼭 정확하진 않다. 얼굴에 혀를 감겼다. 그러면 민망하다. 민망한 표정을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민망한 표정. 띵. 민망한 표정이 3번 정도가 민망한 표정으로 적합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 이제 울음소리 내는 건데요. 귀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울음소리를 내는 개구리. 저는 4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된다. 항상 물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저는 3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보자들이 이미지 생성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미지 생성 같은 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한 방에 쫙 하시겠지만,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드시기 때문에 이 툴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번 장면은 이제 물이 없으면 말라가지고 개구리가 살기 힘들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1번으로 선택을 할게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또 생성을 해주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초보자가 이런 작업들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시간은 많이 아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토리가 짜고 스토리가 짜여진 거를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든다든지 거기까지는 자동으로 제가 챗 GPT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돈을 주고 사용을 해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일관성 문제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들은 조금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히어로다라고 한 부분이라서 저는 네 번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장면에서는 오늘의 이야기 요약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1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면은 또 뭘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을 얘기하는 예보 장면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뭐야? 다음 시간에는 나무늘보를 상상을 하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나무늘보 나와 있는 게 표현이 잘 돼 있고 귀여운 나무늘보를 저는 3번이 예쁘긴 한데 너무 멀리 있어서 4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은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첫 장면처럼 우리 개구리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계에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저는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동화책에 들어갈 이미지와 스토리가 다 작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 했으니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경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야야야. 저기 논 한가운데서 무언가 폴짝폴짝 튀는 게 보이지? 처음 보면 저건 뭐야? 귀신이야.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 점프력 끝판왕. 바로 우리 개구리. 등장입니다. 이 녀석들, 진짜 보면 놀랄 거야. 몸집은 고작 손바닥만 한데 점프는 NBA 선수 뺨치게 잘해. 사람 키를 가뿐히 넘는 수준이라고. 이쯤 되면 농구 국가대표 후보지 뭐.
근데 말이야. 그렇게 높이 뛰다가 방향 잘못 잡으면 어딜 떨어지냐고? 바로 도로. 삐익, 차 지나가는데 딱 떨어지면? 개구리 입장에선 진짜 심장 덜컥이지. 내가 물론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돌려가면서 야.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건 마지막에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화책이 하나 뚝딱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뚝딱이라는 표현이 조금 민망하죠.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설문조사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좀 안 되고 있다, 이걸 좀 고쳐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점수도 매기고 개선할 수 있는 점 같은 거를 설문조사 서베이에 남겨놨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 안 된다고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데이터 처리 같은 것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상하게만큼 요거는 아직까지 제 컴퓨터가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로딩하고 만들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잘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뭐 AI나 내 이야기를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템플릿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거는 7세 이상으로 된 동화책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3세부터 해서 5세까지 템플릿이 있어서 이걸 또 눌러서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보실 수도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결제를 하고 저 동화를 2개 테스트 해보는데, 크레딧이 지금 현재 7,400개 나왔으니까 2,500개 정도가 지금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 정도는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화 같은 것도 그려 보실 수도 있고요. 일러스트 스토리도 그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이야기를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충분히 스토리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스토리로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창의력 있는 나만의 작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촬영하는데 뭐랄까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이 자체에서 리드 키즈라는 이 자체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영상 촬영이 조금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걸 먼저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했으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작된 동화책을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AI 툴이 나오면 또 소개시키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지의 놀라운 히어로. 야야야. 저기 논 한가운데서 무언가 폴짝폴짝 튀는 게 보이지? 처음 보면 저건 뭐야? 귀신이야.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 점프력 끝판왕. 바로 우리 개, 구리. 등장입니다. 이 녀석들, 진짜 보면 놀랄 거야. 몸집은 고작 손바닥만 한데 점프는 NBA 선수 뺨치게 잘해. 사람 키를 가뿐히 넘는 수준이라고. 이쯤 되면 농구 국가대표 후보지 뭐. 근데 말이야, 그렇게 높이 뛰다가 방향 잘못 잡으면 어딜 떨어지냐고? 바로 도로. 삐익, 차 지나가는데 딱 떨어지면? 개구리 입장에선 진짜 심장 덜컥이지. 내가 왜 하필 지금 점프를 생각할지도 몰라.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혀. 이게 그냥 혀냐고? 무슨 유도 로프처럼 길고 휙휙 날아다녀. 파리 한 마리 딱 눈에 띄면 눈 깜짝할 사이에 슉 하고 사라짐. 내 팔이 어디 갔어? 하고 보면 개구리 입안에 딱. 근데 말이지, 이게 꼭 정확하진 않거든. 실수로 옆 친구 얼굴에 혀 감겼다. 민망 그 자체. 미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머쓱해하는 모습 상상하면 웃기지. 세 번째는 울음소리. 멀리서 들으면 개굴개굴하고 귀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가까이서 들어보잖아. 이거 거의 EDM 페스티벌이야. 특히 장마철엔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니까
논바디 통째로 클럽으로 변신하는 수준. 하지만 이런 귀엽고 웃긴 모습 뒤에 은근히 눈물 나는 인생이 숨어 있다. 개구리들은 물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어 비가 와야 웅덩이가 생기고 그 안에서 알 낳고 올챙이로 자라거든. 근데 햇볕 쨍쨍 나고 물이 다 마르면 그대로 말라붙는 거지요. 내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왜 이제 흙이 됐지? 듣기만 해도 짠하지 않냐고. 그래도 우리 개구리들 그냥 웃긴 친구들이 아니야. 논과 습지를 지키는 중요한 생태계 히어로들이지. 모기나 벌레 같은 해충을 잡아먹고 다른 동물들이 살아가기 좋게 균형도 맞춰줘. 있을 땐 티 안 나도 없으면 생태계가 흔들릴 정도로 중요한 존재라니까. 오늘의 요약. 작지만 강력한 점프력으로 사람 놀래키고 유도 로프처럼 빠른 혀로 먹이 낚아채고 밤마다 EDM 파티 여는 습지의 소리꾼. 그리고 힘들지만 묵묵히 자연을 지키는 우리가 잘 몰랐던 진짜 히어로. 다음 시간엔 세상에서 가장 느린 녀석 나무늘보를 만나러 가보자. 우리가 영상 다 찍고 편집까지 끝내도 아직 같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지도 몰라 키키.